류태호 교수의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네, 4차 산업혁명이 요즘 화두입니다. 혁명이라는 용어까지 쓰는 건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미래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 많지만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불안해할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녁 인기가요에서는 방학 기간 한 달 동안 시리즈로 교육공학 전문가이자 미래교육학자인 류태호 교수를 모시고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특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버지니아 대학교 류태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이 왜 중요한가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해주셨고요.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주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10가지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다는데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세계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갖춰야 될 10대 핵심 역량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복합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 능력, 세 번째는 창의력, 네 번째는 인적 자원 관리 능력, 다섯 번째 협업 능력, 여섯 번째 감성 능력, 일곱 번째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여덟 번째 서비스 지향성, 아홉 번째 협상 능력, 열 번째 인지적 유연력, 이렇게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인지적 유연력 마지막에 지금 네네. 10번째를 네.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위 그 직장 내에서도 연차가 네네. 오래될수록 네. 또 지위가 높을수록 꼰대 소리 듣는 게 네네. 요즘 방송에는 적합지 않지만요. 소위 네네. 이제 그만큼 경직돼 있고 유연하지 못하다. 이런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인지적 유연력이란 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미국의 그 노동부 직업정보 네트워크의 콘텐츠 모델에 따르면 인지적 유연력은 여러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배열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규칙이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본사 직원이 부산지사에서 회의가 있다고 하는 경우 고정된 인지구조 속에서는 비행기를 이용할래, 아니면 기차를 이용할래, 자동차를 이용할래, 그 운송 수단에 대한 변화만 좀 생각을 할 텐데요. 네. 반면에 인지적 유연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화상 회의를 통해서 물리적 이동 없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든가 보다 효율적인 회의 방법들, 만나서 꼭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네. 회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 노력을 더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서 다양성을 열어두고 기존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인지적 유연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사실 위에 윗분들 보면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네. 사실 이메일을 띄우거나 네.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이제 보고가 가능한데 네네. 그거 얼굴 보고 나한테 결제판에 서류를 갖고 와서 내가 도장 찍어줄게 이런 어떤 경직된 사고들이 있어서 네, 좀 맞습니다. 더 비용도 발생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네네. 또 예절도 차려야 되고 사실 네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효과적이다.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가장 또 표정도 읽을 수 있고 네네. 네, 가장 효과적인 건 맞지만 네네. 근데 이제 시간과 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살려서 좀 유연성 있게 그런 걸 허용할 줄 아는 네네. 그런 인재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이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인 거잖아요. 그리고 네. 앞으로 4차 네네.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다. 네네. 이걸 준비하자라는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강조됐던 인재상과 또 앞으로 2020년 이후에 네네. 우리가 갖춰야 될 인재상, 차이점, 비교 이런 것도 지금 돼 있는 건가요? 네.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 나온 바에 따르면 2015년도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순위별로 협업 능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협상 능력, 품질 관리 능력, 서비스 지향성,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적극적 경청 능력, 창의력, 이런 순서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품질 관리 능력과 적극적 경청 능력이 사라졌고요.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 도입된 게 감성 능력과 인지적 유연력입니다.
창의력은 10위에서 3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창의력을 더 개발하고 네. 비판적 사고 능력을 더 올리고 감성 능력과 인지적 유연력을 키울 수 있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에 뭐 창의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 뭐 요약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네네. 사실 아이들을 어떻게 창의성을 길러줄까 이건 부모들의 모든 그런 관심사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또 저도 뭐 초등학교 아이들 키우면서 뭐 학원 사교육 시켜보면 네네. 또 수학에도 창의력 수학, 또 네네. 과학도 창의력 과학 이런 걸 네네. 또 학원에서 배우고 문제풀이로 이걸 하더라고요. 이 네네. 문제풀이로 길러질 수 있는 건가요?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방법이 바뀌면 네.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까지만 해도 3R이라고 해서 그 연산 능력, 그다음 독서 능력, 그다음 글쓰기 능력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초중고, 대학, 그다음에 평생교육까지 그 3R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들을 개발해서 했는데 이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연산과 글쓰기와 독서 능력만 키워갖고는 21세기형 리더로서 키워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고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4C라는 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4C가 그 역량 기반 중심의 이제 학습 방법이고요. 4C는 뭘 의미하냐면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컬래버레이션, 그 협업을 말하고요. 크리티컬 띵킹, 그래서 비판적 사고,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래서 창의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력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그런 네 가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초중고 대 그리고 평생교육까지 이제 집어넣으면서 크게 변화가 시작되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학 문제를 풀어서 뭐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풀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론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도 토론식 수학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지 선생님이 칠판에 쓰면서 1 더하기 1은 2야라고 계속 가리키고 그걸 외워서 암기하고 푸는 방식이 아니고 문제가 주어지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학을 푸는 방식도 사실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뭐 근해 공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풀어 써서도 풀 수 있는 거고 다양한 방식들을 할 수 있고 그게 꼭 답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예. 수학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 교육 방식들을 한다면 그 창의력이라든가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든가 복합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초등학교 수학도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해서 네, 네. 이야기 속에 이제 그 맞습니다. 안에 네. 녹아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그냥 뭐 숫자만 가지고 하면 네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들 채점해도 최종 답은 맞았는데 과정, 괄호 넣기 해서는 네네. 이게 틀리면 그냥 틀린 걸로 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어른들, 부모 세대들도 이제 창의력이 과연 뭔가 독특하게 생각하고 개성 넘치고 뭐 이러면 창의적이다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네네. 창의력이란 게 어떤 건가요? 네. 창의력은 일정한 주제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거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쟤는 왜 이렇게 독특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단지 독특해서만 해결되는 건 아니고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하게 되는 문제들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문제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기존의 사고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풀리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아.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창의적인 사고를 갖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그러한 논리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게 이제 창의력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단지 특이하고 독특한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네. 70년대 고도 성장 시기에 있던 말이지만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네네. 안 돼도 되게 하는 것. 거기에 또 이제 창의력이 있겠네요. 예. 여기서 뭐 1시간 내에
춘천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차는 막히고 이럴 때 어떻게 갈 건지. 아, 그렇죠. 네, 뭐 ITX 청춘을 탈 수도 있고, 네네네. 뭐 버스를 대중교통을 탈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 뭐 예. 친구한테 퀵으로 뭐 그냥 부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네네. 인편으로 또 보낼 수도 맞습니다. 있겠고. 네. 그리고 감성 교육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게 또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모들한테는 좀 제일 약한 부분 아닐까 싶어요. 뭐 네네. 경쟁 사회를 살아오다 보니까 네. 감성적이기보다는 좀 이성적이도록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요. 또 네네. 결과 중심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전시회에 가서 작품을 감상을 하고 음악회에 가서 콘서트를 관람하고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감성교육인가 뭐 요 정도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감성 능력은 그 상대방의 반응을 인지하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보자면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였습니다. 몇 가지의 소품종, 그러니까 몇 가지 품종만 만들어서 많은 양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시기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마이닝을 한다든가 개별 소비자의 기호나 성향, 요구와 구매 패턴들을 이해하고 맞춤형 상품이나 기술을 감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감성 능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감성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이나 예술적 소양이나 이런 부분들의 것들도 많이 습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감성적인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아나운서 직업이다 보니까 뭐 아이들 토론하는 것도 보고 청소년 토론 대회, 정치인들 나와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뭐 서로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 보면 요즘 상대방의 얘기를 안 듣고 네네네. 본인은 말을 정말 청산유수 유창하게 잘 하는데 네네. 내 얘기만 하는 소위 우리는 배설적 토크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냥 쏟아내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맞습니다. 네. 잘 들어주고 결론을 이제 합리적으로 도출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뭐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들은 구위에 나와 있는 협상 능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협상 능력하면 이해관계가 다른 상대방을 싸워서 논리로 싸우든 다른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를 협상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여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협상 능력은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이익에서 차이를 보이는 상대방과 협상을 통해서 차이를 줄여가는 능력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남을 이겨서 내가 이득을 보는 협상이 아니고 서로의 차이를 줄이는 과정.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감성적인 능력도 발휘하고 서로가 어떤 생각 갖고 있고 어떠한 요구 사항들이 있나라는 부분들을 듣고 중간 지점에서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을 협상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류태우 교수께서 얘기하신 10가지 역량이라는 게 뭐 아이들, 청소년들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지금 뭐 100세 시대니까 지금의 40대, 50대들에게도 네네. 꼭 필요한 그런 맞습니다. 네, 요소들일 것 같아요. 또 네네. 사회에서 10대, 20대들과 10년, 20년 후에 또 같이 또 협업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네네.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것 같은데요. 버지니아 대학교 류태호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방학 특집으로 저녁의 인기가요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또 마무리했으면 싶은데요. 네네. 네, 류태호 교수님이 오늘 청취자들께 전해주실 노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해 즐겨 듣던 음악 방송이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MBC 예능 프로그램. 예. 네네. 음악 대장이 그 매일매일 기다려라는 그 1990년대 초반의 노래를 네. 너무 멋들어지게 불렀는데 어. 그 노래 한번 들으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네, 방학 특집으로 저녁의 인기가요에서는 교육공학 전문가이자 미래교육학자인 류태호 교수를 모시고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10대 핵심 역량을 말씀해 주셨어요. 좀 종합해 주신다면요. 네, 종합해 보면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10대 핵심 역량은 주로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능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미국 노동부 직업정보 네트워크의 콘텐츠 모델의 상위 항목들 중 협업 능력, 감성 능력, 서비스 지향성과 협상 능력은 사회적 기술 영역에 속하고요. 창의력과 인지적 유연력은 인지적 능력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10대 핵심 역량 가운데 6개의 핵심 역량이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능력 영역에 속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비판적 사고를 갖고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능력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고 네네. 일자리도 좀 기계에게 뺏기게 되는 것 같고 뭐 네네. 이런 불안감을 좀 갖고 있는데요. 네. 이 기술 지배적인 사회라고 볼 수가 있나요? 앞으로 도래할 사회가요. 언뜻 보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 과학이 인간의 삶에 더욱 깊이 들어와서 관여하게 되는 기술 지배적 사회로 보이긴 하는데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처음 우리에게 알린 그 세계경제 포럼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10대 핵심 역량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으로 복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 지배적인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기술, 과학과 인문학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융복합의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질인 것이죠. 네. 앞으로 뭐 AI, 인공지능, 로봇이 점점 똑똑해져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많이 도와줄 테지만 결국 또 네네. 그런 로봇, AI, 인공지능을 운용하는 건 또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창의력이 필요하고 또 인문학적 소양도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시대에 걸맞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만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태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1차 산업혁명 때는 뭐 기계 파괴 운동도 있고 네, 기계가 네, 우리 맞습니다. 일자리를 뺏어갔다. 뭐 네, 네, 그런 네. 사건도 있었는데요. 뭐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갔다 해서 로봇을 미워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로봇을 네, 지배하고 맞습니다. 잘 네, 제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을 텐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게 될 21세기형 학습자들은 어떠한 유형을 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 Y세대와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 Z세대를 의미하는데요. 이 Y세대와 Z세대들의 그 특성이 어떤지, 그래서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만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육학자인 버지니아 대학교 류태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